이 책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는데요. 뭐 핵심을 말하자면 초가공식품 많이 먹지 마라, 그러니까 가공식품 많이 먹지 마라 라는 내용인데, 일단 가공식품이 중독성이 있고 중독성이 있을수록 잘 팔리니까 중독성 있는 가공식품이 시장에서 살아남았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의지로 다이어트를 해야지 라고 했을 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중독이 되기 때문에. 약간 술이나 담배처럼 진짜 뭔가 이 중독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은 끊어내지만, 중독이 잘 걸리는 사람한테 그 가공식품이 걸려버리면 중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지로 끊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식품 산업이 사람의 건강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먹게 만들까? 많이 먹게 만들려면 사람들 건강하고 당뇨하고 관련 없이 그냥 계속 들어가게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뇌 회로를 바꿀까?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초가공식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 보고 좀 놀랬고, 또 요청 본말이나 어떤 가공식품에 해당하는 목록들, 뭐 말토덱스트린이나 이런 것들을 말해줬는데, 어쨌든 가공식품이 원래 있는 음식에서 이렇게 막 갈아요. 간 다음에 그걸 다시 음식의 비스무리한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꼭꼭 뭉쳐가지고 그거를 뭐를 넣고 뭐 유화제를 넣고 뭐를 넣고 이렇게 범벅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가공식품이라서 사람이 이제 많이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일수록 먹은 느낌도 안 나고, 그러니까 계속 땡기는 거예요. 계속 땡기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먹었을 때는 적당량을 먹고 고만 먹는단 말이에요, 인간이란 존재가. 근데 가공식품을 먹으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중독성을, 이렇게 의도했든 의도치 않든 중독성을 가진 음식들이기 때문에 계속 먹게 되고, 계속 먹게 되면 또 단 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당뇨가 걸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해줘서 좀 많이 놀랐고, 그리고 코카콜라 회사에서 이제 지원을 해갖고 한 연구 중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살이 찐다, 이런 내용의 연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공식품 때문에 살이 찐다를 살짝 이제 뭐라 그럴까, 은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이 찌는 이유가 운동을 안 해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이어트 콜라 이런 거를 막 출시를 하는데, 사실 다이어트 콜라를 먹으면서 더 그런다 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더 공허해져갖고 살이 찌는데, 사, 이제 막 그런 식품회사에서 지원을 해서 연구를 해서 막 그렇게 결과를 내고,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찐다는 결과를 막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게 되게 정치랑 막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엄청 그게 피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디언이나 이런 약간 사람들이 모르고 막 맥도날드 맨날 먹고 이래가지고 결국 비만이 엄청 많이 생기고 당뇨가 많이 생기는데, 그 원인이 그 가공식품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책인데, 영국의 의사이기도 하고 영국의 내용이 그래서 되게 많이 나요. 그리고 전문 방송인 뭐 전문이다라고 하고, 이분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하면서 논문도 많이 보면서 이런 내용을 이제 적어주셔서,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식품회사의 음모,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하게 됐고, 뭐 이렇게 어쨌든 가공식품이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뭐 이래서 몸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어, 나와서 되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참고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말아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당연히 좋겠죠. 좋은데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을 이제 그런 코카콜라 같은 회사에서 연구를 해갖고 비만 일으키는 원인이 가공식품이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좀 문제라는 거죠. 왜냐면 사실은 음식이 문제고 음식이 중독성을 일으키는 건데, 나는 운동 부족이야, 운동 부족이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공식품을 끊고 몸의 신호를 들으면서 먹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 되게 감명 깊었어요. 저 사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최근에 1년에
한 10kg, 11.7kg 정도 뺐거든요. 그리고 더 빼려고 하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처음에 음식량을 줄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한 게 가공식품을 줄이는 거였어요. 근데 가공식품을 줄이니까 내 몸의 소리를 엄청 잘 캐치하게 돼요. 예를 들어 뭐가 땡긴다, 뭘 먹고 싶다, 그만 먹고 싶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캐치하게 돼요. 그게 저 너무 신기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뭐 이번에 이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신기했고 그러니까 초가공식품 환경이 우리 자기 조절 능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호울이라는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하는데 호울이 어떤 사람이죠? 한번 다시 볼게요. 저도 이제 읽었던 책이니까 보자. 몬테 근데 이분은 이제 뭐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과학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뭐 어쨌든 식품 자체만은 아니라 광고, 가격, 포장 냄새 등 외부 단서랑 우리 뇌의 몸에 영향을 크게 끼치고 있고 어린 시절일 때부터 더 그렇고 그리고 좀 놀랬던 게 그런 무설탕 이런 게 더 나쁘다. 왜냐면 몸에서는 신호를 딱 받아요. 정상적인 몸의 그런 신호를 교란시킨다는 거예요. 몸에서 신호를 받았는데 사실은 막상 먹는데 칼로리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몸에서 빨리 칼로리 줘, 빨리 칼로리 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살이 찐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콜라가 생각보다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지방 요구르트도 맛을 내기 위해 설탕으로 가당하고 탄수화물로 걸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요것도 안 좋다라고 했고 사실 이 책을 보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뭐 당근이나 뭐 풀무원 두부나 먹고 살아야지 뭐 어쩌겠어요. 근데 이 책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의미가 있는 책이었고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나는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런 식품회사의 음모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왔고 어, 달달한 음식, 그러니까 뭔가 음식이 설탕에 첨가가 되면 나도 모르게 훨씬 더 많은 양을 막 코를 박고 먹게 된대요. 그 자기 따님한테 이렇게 줘봤는데 막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설탕을 넣은 가공식품을 먹으면 계속 먹어요. 먹는데 이제 혈스라 그러죠. 혈당 스파이크가 오고 그러면 또 계속 먹어요. 그게 악순환이 되고 먹어도 배가 고프고. 저도 1년 전, 2년 전에 이제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건강한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전 나름대로. 근데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진짜 뻥 안 치고 하루에 귤 10개씩 먹고 식사 사이사이에 밥 양도 상당히 많이 먹었거든요. 그람수로 치면 진짜 한 3, 400g 정도 먹었고 그랬는데 그리고 마카롱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으면 하루에 막 10개씩 먹었어요. 진짜 놀라시는 분도 있는데 먹어도 허기가 지기 때문에 계속 10개씩 먹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막 65kg까지 찌고 이랬는데 이 단 음식이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고파지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먹어도 멈춰지지가 않아갖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도 되게 많이 나면서 사람들이 그런 걸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여보세요. 코카콜라는 운동이 약이다라는 전국 프로그램에도 자금을 지급했다. 근데 운동이 약이죠. 운동이 약인데 코카콜라를 안 먹으면서 운동하는 게 약이지 코카콜라 잔뜩 먹고 운동하는 건 그다지 약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내용이 거의 전부였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광고, 애들은 또 광고 보면 또 먹고 싶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또 중독이 잘 되는 유전자가 있대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중독이 장대 잘 되는 유전자라서 가공식품에 중독이 된 것 같고 지금은 거의 근데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안 먹으려고 노력하니까 안 먹으니까 중독에서 서서히 나와지거든요. 근데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 계속 중독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겠다 싶으니까 마음이 좀 아팠고요. 과실 농축물 이것도 가공식품이라고 하고요. 근데 왜 영국 책인데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비슷한 그런 것들 그런 성분들이 많아서 좀 참고하게 됐고 그리고 초가공식품은
약간 경계에 있는 식품, 그러니까 약간 과실 뭐 농축액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무해해 보이는 게 어쨌든 하나라도 있으면 이건 가공식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담배나 마약이나 베이크드 빈스가 같은 식품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변성 옥수수 분말, 향신료 추출물, 허브 추출물이 있으면 초가공식품이고 과잉 섭취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갔고 그러면 결국은 사람은 살이 찌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과잉 성분이 유발되는 그런 내용들, 그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좀 흥미로운 게 또 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향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뭔가 계속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서 어쨌든 가공식품이 안 좋다라는 걸 되게 흥미진진하게 풀어내고 있는 측인데 또 MSG도 좀 이렇게 과식을 유발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어쨌든 중독이 된다라는 게 좀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고 또 좀 신기한 게 여러 가지 중독성 약물보다 더 많은 사람한테 더 강한 중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적당히 조절하면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만 코카인, 알코올, 담배도 마찬가지다. 초강식품을 맛보았다 끊을 수 없는 경우까지 가는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다. 초강식품을 먹다 끊는 비율은 거의 0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낮다라고 한단 말이죠. 상당히 우리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신기했는데 사과를 주스를 그러니까 갈아서 먹을 때는 혈당이 막 오르는데 사과를 통째로 먹은 후에는 혈당이 천천히 올랐다가 기준치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다. 당분계가 일어나지 않았고 포만감도 몇 시간 지속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일 주스는 최근 발명품이라 몸에서 관리가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일단 부드러운 게 초가공식품의 거의 보편적인 특성 중 하나. 라고 하고요. 이 책에서는 근데 이제 조금 과한 부분은 이제 초강식품에 대한 약간 미움 그런 게 좀 더 심하게 느껴져서 저도 이제 그 미움 감정에 막 이렇게 몰아쳐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여튼 쏙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뭐 이렇게 즐거운 날에 또 먹죠. 먹고 하는데 그리고 또 가공식품이 저렴하잖아요. 저렴하기 때문에 또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된다. 라고 하고, 또 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게 된다. 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유통기한을 늘려서, 그러니까 초가공식품의 문제가 뭐냐면, 유통기한 늘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성분을 넣어요. 성분을 넣고, 그리고 유통기한이 길어지면 수익률은 올라가겠죠. 근데 사람들 몸은 안 좋아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있고, 또 먹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식품이 포만감이 큰데 초강식품 너무나 부드러워요. 그래서 포만감이 잘 안 느껴지니까 자꾸 먹게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 부드러움과 에너지 밀도에 대해 경고하는 식품 라벨을 붙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향미료가 흥미진진한 부분이었는데 식품을 구입할 때 무엇보다도 열심히 피하는 단어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막 갈아가지고 그거를 뭐라 그럴까 그래갖고 막 이것저것 막 이상한 성분 넣고 해서 향을 딱 첨가를 하면 갑자기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상한 성분으로 막 넣으면은 무색무취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거기다가 향을 넣어버리면은 이제 뭔가 갑자기 식욕이 드니까 그게 왜 나쁘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인간은 향으로 음식을 먹어도 될지 말지 판단을 하는 종족인데 뭔가 인공향을 딱 먹고 영양학적인 보상, 그러니까 칼로리를 얻었다면은 또 다음에 그걸 먹고 싶어진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임신 기간 때 그런 향과 칼로리의 관계를 경험을 하면은 태어나서도 계속 그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때 읽을 땐 이해가 갔는데 이분 향복은 갑자기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뭐 다른 얘기 넘어갈게요. 죄송해요. 미량 영양소의 결핍이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칼슘 뭐 이런 것들, 비타민 이런 것들의 결핍이 심해지잖아요. 초가공식품을 먹으면. 어쨌든 통 음식이 아니니까. 그러면 또 비만을 일으키고, 또 그러니까 계속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뭐라도. 그래서 영양 결핍이 또 일어나면서 계속 먹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어쨌든 향미료를 사용했다는 거는, 여기 이 내용이 나오네. 향미를 사용했다는 이유가 미량 영양소 함량이 낮기 때문에 향미를 추가해서 먹고 싶어지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음료를 차갑게 마시는 이유, 탄산을 넣고 차갑게 마시면 단맛을 억제해서 더 많이 마실 수 있게 된다 라고 합니다. 더 많이 마시면 살이 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살이 자꾸 찌게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 입안에 단맛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설탕이 들어올 줄 알고 준비를 하는데, 무설탕 음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설탕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 그리고 수크랄로스와 말토덱스린, 이거 우리나라에도 있는 성분들이죠. 그게 뇌 활성을 바꾸고 소화관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 마크로바이옴도 교란할 수 있다. 마크로바이옴은 우리 뱃속에, 장 속에 있는 어떤 조그만 세균들 같은 건데, 이제 소화를 도와주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도 교란을 막 일으켜서 어쨌든간 우리 몸에 안 좋다. 그리고 지금 되게 먹기 싫게 만드는 게 뭐라 그럴까. 안드레아가 감자칩을 씹으며, 어머니가 뭐랄까, 감자칩을 먹으면 뱃속에 도착하는 건 감자 전분으로 만들어진 딱한 곤죽 덩어리밖에 없죠라고 하는데, 어쨌든 되게 슬픈 게 뭐냐면, 소강식품은 미각에 영향을 미치는 첨가물을 사용해서 감각적 결합 경험들을 결합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다면 감당할 수 없었을 수준의 많은 보상들, 설탕들을 우리 목구멍 너머로 막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라면 먹지 못했을 양인데 초가공식품을 막 먹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몸에 되게 안 좋다. 그리고 인공 향미료와 인공 색소가 ADHD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소아과 의사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첨가물 많이 먹으면 약간, 그래서 옛날에 우울증이었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좀 그냥 제가 설명한 내용들은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들이고요. 어쨌든 음식이 아닌 거를 먹으면서 음식이라고 착각하고 자꾸 살이 찌지 마라. 뭐 그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미네랄 생수도 초가공식품이라 하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두에 대해서도 약간 이렇게 가공된 대두를 먹지 마라 라는 내용도 있고,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제가 보면서 좀 감명 깊었던, 이렇게 제 생각 적어놓은 건데요. 사실 저는 사워도우 빵 이렇게 판매하는 사업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워도우가 진짜 건강에 좋고 밀가루나 고대 이스트 뭐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팔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고, 또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뒤쪽에는 거의 뭐 도덕적인 부분, 그리고 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 뭐 정치적인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멋진 분이에요.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식품 회사랑 이런 돈을 벌기 위해서 도덕적인 부분들을 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회복하고자 하는, 정말 진정한 음식을 팔고 먹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런 불리한 상황이니 그들에게 초가공식품을 조금
못 먹게 하는 거나 조금 좋은 음식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정책을 해주는 게 어떻느냐라는 제안을 하는 거죠. 영국이요.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 책이 아닌데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마크로바이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첨가재료는 말토덱스트린, 변성정분, 여러 가지 막 구화검, 로코스트, 콩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먹다 보면 가공식품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점도 증강제 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한국에도 있는 성분들이잖아요. 좀 슬펐어요. 슬펐고 그리고 이렇게 초가공식품이 중독성이 있다는 증거가 대단히 강력하고 이 책이 출간된 이후로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도 싸구려 음식 좀 그만 먹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저 식품 회사들을 제대로 감독해 줄 수 없냐요? 라고 묻고 있는 거라고 해요. 왜냐면 사실 또 식품 회사의 역할은 돈을 버는 거예요. 직원 한 명이 나는 건강한 음식 팔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 회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사장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 그 주주들이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런 거에 제동을 거는 법을 만들거나 하자라는 식의 책이었고 2023년 책입니다. 꽤나 최근 책이죠. 저는 이 책 너무 좋았고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고 또 만약에 초강식품 열심히 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덜 드시기를 추천드려 봅니다. 초강식품을 많이 덜 먹으면서 진짜 좋아졌거든요. 근데 아직도 먹으면 맛있죠. 맛있고 한데 잠 충분히 자고 밥을 진짜 골고루 탄단지 잘 챙겨 먹고 그리고 건강한 간식을 먹고 하면 정말 삶이 달라지실 거예요. 저 몇 킬로 뺐다고요? 12kg 뺐습니다. 더 뺄 거예요. 더 뺄 건데 아직 이제 정상 체중이거든요. 이 중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은 좀 길었는데 길었던 만큼 재밌게 들으신 분들 많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마무리할게요.